정부가 내년 외국인 관광객 1,85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는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방한 관광객 확대를 위해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한시적인 무비자 입국을 검토하고 관광 예산의 70%를 내년 상반기에 집행할 예정인데요. 정부의 정책 지원으로 비상계엄 사태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관광시장은 과연 안정화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예, 지난달에였나요? 중국이 뜬금없이 한국 사람들 이제 중국에 들어온 한국 사람들은 이제 비자를 이제 면제해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왜 저러냐, 뭐 등등 해가지고 왜 갑자기 저러냐, 뭐 등등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 덕분에 이제 중국 쪽에 들어가시는 한국분들, 여행객분들도 좀 늘었다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우리가 중국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를 좀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뭔가 좀 두 나라 간에 좀 이렇게 좀 약간 좀 냉랭했던 분위기가 좀 풀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가 있는데요. 좀 여행주 얘기를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 오늘 가져오신 이유가 이거 말고도 있죠, 박 파트너님?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네.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비상 계엄제 사태 이후로 우리나라에 대한 그 여행국에 대한 인식 자체가 조금 많이 안 좋아진 거는 사실입니다. 그쵸. 그렇기 네. 때문에 최근에 이제 정부가 이렇게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중국의 단체 관광객 무비자 시범 시행을 이제 검토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슈가 그래서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인식 자체가 좀 많이 안 좋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여행이 안전하다고 알리기 위해서 내년 이제 주요 국제 행사에서 방한 관광 마케팅을 이제 추진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또한 이제 전자 여행 허가제 같은 경우에도 한시 면제 기간을 법무부와 협의를 해서 내년 12월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런 이제 6개국 국가에 대해서도 단체 관광객의 비자 발급 수수료 면제 기간 역시도 이제 내년 12월까지 연장해주겠다고 이야기하고요. 여기에서 조금 이제 연장선으로 봤을 때 한중 전담 여행사를 통해서 방한하는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해서 일정 범위 내에서 무비자 제도 시범 시행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그런 이제 이슈가 나온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에 앞서서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를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이 11월 말에 일본인에 대한 무비자 조치를 이제 재개를 해줬고요. 중국인에 대한 이제 비자 발급 완화 조치도 이제 일본 쪽에서 내년 봄부터 이제 시행을 해주겠다라고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도 그럴 게 지금 최근에 미국의 이제 트럼프 당선이 되면서 지금 미국의 같이 이제 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 동맹국들 자체도 이게 관계가 어떻게 될지 좀 불확실성이 굉장히 좀 커진 그런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도 외교적인 입지가 조금 많이 애매해진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트럼프 취임 후에 동맹국 간의 마찰을 겨냥해서 미국의 동맹국 파트너들에 대한 관계 개선에 중국 쪽에서 좀 계속 좀 공을 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오히려 미국의 트럼프 당선인이 당선됨으로써 동아시아 국가들이 약간 좀 끈끈해지는 그런 좀 효과가 지금 최근에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에이펙 정상회의를 이제 계기로 해서 시진핑 중국의 국가 주석과 정상회담을 이제 가졌었거든요. 그로부터 이제 관계 개선이 조금 더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좀 더 이제 살펴보자면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 영국과 미국, 이스라엘 같은 국가들이 이달 3일 비상계엄이 발령되자마자 자국민에게 한국 여행에 대한 주의를 당부를 했었는데 그만큼 그렇죠. 우리나라 지금 치안이 좀 이제 흔들린다라는 부분이 좀 컸고요. 그리고 이제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도 계엄 사태 직후에 한국 여행 경보를 4단계 중에서 2단계 여행 주의로 이제 상향을 했다가 다시 이제 원래대로 이제 돌이키긴 했었지만 이런 부분 자체가 이제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수학여행 단체가 방문하기로 했었는데 대거 또 취소하기도 했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왕자 역시도 우리나라 이제
방한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여행들도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사실 이제 비상기업 전까지만 했을 때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 방한객 수가 전년 동기에서 한 54% 정도 는 1,374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는 네.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12월이 아무리 여행 쪽에 있어서 비수기라고 한들 이런 지금 전국 자체가 워낙 불안정하다 보니까 여행 수요 자체가 지금 급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단체 관광 비중이 높은 이제 중국 쪽에서 우리나라에 또 와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쵸. 정부에서도 이를 인지를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한객 중에서 거의 한 30% 정도가 중국 단체 관광객이 차지를 한다고 네, 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런 좀 전국이 좀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고 난 이후에 이런 관광객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염두를 해두고 지금 정부 쪽에서 좀 선제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이제 무비자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하나하나씩 좀 규제를 좀 열어주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묶였던 게 풀리면 수요는 당연히 더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동안 눌렸던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여행업계는 좀 감안할 필요가 있겠는데 여행업계가 계속 좋아진다는데 하여간 여러 가지 좀 발목 잡는 일이 계속 생기고 있어서 이번에는 조금 뭔가 좀 근본적으로 좀 업황이 좀 좋아지길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관련 종목들 한번 싹 훑어보겠습니다. 권별 앵커. 네, 여행 관련 기업들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행 관련주 가운데서도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을 해서 지금 여행을 하면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군들 좀 추려봤습니다. 대표적으로 글로벌 텍스프리가 있겠죠. 세금 환급과 관련된 기업이고요. 전일에는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5% 이상의 상승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면세점 사업을 유행하고 있는 지금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요. 전일 1%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다만 알리바바의 협력 소식 과연 오늘 주가에는 어떻게 반영을 할지 이 부분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여행 회사이긴 합니다만 그 면세점 사업권을 갖고 있는 SM 면세점의 지분을 또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나투어 1% 이상의 상승세가 나왔고요. 최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롯데관광개발은요. 제주도에 카지노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중국 관광객이 증가했을 때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분석이 많이 나오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전일에는 한 걸음 쉬어갔고요. TA항공 같은 경우에는 0.8%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에 메이저 수급의 이탈이 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게 좀 부담스럽습니다만 이렇게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점점 더 개선되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갔을 때 LCC 기업들의 수혜를 기대해 볼 만합니다. 다만 최근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이 되면서 이로 인해 진에어가 통합 진에어로 출범할 수 있다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진에어, 에어서울, 에어부산이 3개 LCC 회사가 통합을 해서 만약에 출범하게 된다면 TA항공에는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주가 역시나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여행 관련된 기업들의 최근 흐름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종목을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행주 한번 쭉 보죠. 사실은 많이 낯익은 회사들이 많습니다. 자, 곽 파트너님 오늘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여행주 하면은 당연 이제 여행 관련 기업을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네. 하나투어 가지고 왔는데요. 네, 대장주죠. 네, 하나투어가 실제로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실적이 가시적으로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도 흑자 전환시키고 난 이후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작년보다 훨씬 더 실적이 대폭 증가했거든요. TMF 미정산 사태 그리고 해외여행 예약 둔화로 인해서 가격 경쟁으로 수익성이 저하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실적이 지금 계속 2년 정도 연속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점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요. 예. 확실히 이제 대장 기업이다 보니까 여행 업계 내에서도 가장 높은 지금 이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기저 효과 덕분인지 해외 여행객이 지금 꾸준히 지금 증가하고 있고 증권 업계 쪽에서는 내년 또 추가적인 실적 증대가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긴 하거든요. 네. 지금 4분기는 뭐 더 따져봐야 알겠지만 일단 3분기까지 봤을 때 누적 패키지 송출객 수 자체가
156만 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70% 정도 증가했다고 하고요. 내년에 이런 이제 우리나라 국내 이제 그 불확실성만 좀 거치게 된다면 중국 예약 자체도 30%에서 40% 정도로 증가할 것이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또 잉여 자금이 한 2천억 정도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해외 법인을 중심으로 해서 현지에 또 투자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글로벌 그 바운드 쪽에 조금 더 중점을 두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국인의 해외 여행을 이제 아웃바운드라고 표현하고 외국인이 우리 국내 여행으로 들어오는 것을 이제 인바운드라고 그렇죠. 표현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이제 한계가 있다, 좁은 시장이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그런 이제 고객들을 대상으로 또 다른 이제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글로벌 바운드를 이제 시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인바운드, 아웃바운드에 추가로. 네, 더 나아가서 이제 글로벌 바운드로 가겠다는 거고 이런 이제 행보가 코로나 팬데믹 때 이 하나투어 쪽에서 해외 법인들을 대거 청산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뭐 워낙 어려웠으니까. 네, 각종 이제 비용들이 많이 나가잖아요. 시설비라든지 인건비 이런 이제 고정비들이 나가기 때문에 정리를 했었는데 다시금 이제 싱가포르 법인을 1년 만에 지금 재설립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싱가포르 법인을 살리기 시작했다라는 게 이제 해외 법인을 본격적으로 다시 살려 나가겠다라는 그런 이제 의중으로 보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투어 쪽에서 지금 현재 사모펀드사가 지금 또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쵸, IMM 예, 하죠. IMM 피입 쪽에서 지금 매각으로 지금 내놓은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또 외형 성장을 또 만들어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배당 정책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실제로 지금 올해 증권가 쪽에서 예상했었던 하나투어의 주당 배당금이 1,200원에서 1,700원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지금 보니까 주당 2,300원의 현금 배당을 지금 결정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파격적인 네. 그 현금 배당을 결정한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배당 기준일이 1월 8일이라고 하니까 이 전까지 하나투어를 매수하게 되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네. 연말에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여행 쪽에 그래도 내년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것을 좀 기대를 해보고서 매매를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배당에 대한 지금 메리트가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투어 눈여겨보시면 좋을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시세 차익을 하기에도 지금 이제 주가가 근래 들어서 쌍바닥으로 지금 주봉상 흐름 봤을 때 올라와주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점을 지금 올려가고 있는 중이라서 전고점 구간대까지 다시 올라온다 하더라도 시세 차익과 배당이라는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투어 눈여겨보시면 좋을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사실은 뭐 하나투어라는 회사를 모르는 분들, 특히 해외여행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들은 모르는 분들은 없으시죠. 근데 지금 그 팬데믹 때 정말 어려움을 겪고 그 뒤에 이제 대주주가 바뀌었고 이제는 이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의 기존 여행사의 개념이 아니라 글로벌 바운드라는 걸 지향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박 전문가님 어떤 종목을 보세요? 네, 저는 이제 참 좋은 여행을 좀 골라 보았는데요. 일단 뭐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에는 여행 패키지 그리고 항공권 이런 것들을 이제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일단 기업 재무제표를 보니까 자본 총기 대비 시가총액이 일단은 상당히 좀 낮아서 이 저평가되어 있는 한마디로 재무제표 대비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이제 여행사가 되지 않을까, 또 유일한 여행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작년부터 흑자로 전환이 돼서 그 흑자 기조가 올해까지도 좀 잘 이어져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어제 이 관련 이슈가 나왔을 때 가장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어제 뭐 장중 20%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그대로 지금 밀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 수급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바닥권에서 잘 유입돼 있어요. 그래서 5,500원 정도 선부터 여러분들이 좀 분할로 모아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5,500원짜리가 종가상 이탈이 돼버리면 빠르게 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때는 자금을 회수하시고 5,500원 부근에서 잘 지지받고 만약에 이제 올라가게 된다면 1차적으로 6,200원 정도 한번 노려보시고 시세가 좀 강하게 나오면 7,000원 정도 구간까지도 충분히 단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참 좋은 여행까지 오늘 여행 종목 두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분과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